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입니다. 다음 챕터 8-2 무한급수의 수렴판정법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일반항판정법, 비교판정법, 극한비교판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음 이어서는 비율판정법, 거듭제곱근판정법, 적분판정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또 리콜하기 위해서 제가 좀 넣어놨고 해주면 얘는 이제 기하급수 형태죠. 기하급수는 뭐 등비, 급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5분의 4의 n승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수렴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 때. 그게 아니더라도 얘는 거듭제곱근 판정법을 나중에 배우는데 오늘 배울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똑같이 판정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다음 얘를 보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얘를 an으로 두죠. an이 뒀을 때 얘가 뭡니까? 7분의 2입니다.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뭡니까? 발산입니다. 왜죠?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배웠죠. 복습할 겸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답은 일반항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 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번 시간 했으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얘를 시그마 씌워서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쭉 나열했을 때 결국 남는 거는 1-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나열해보면 직접 나열해서 지워주면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리미트 씌워서 보내주면 뭡니까? 1만 남습니다. 하나의 숫자를 수렴하죠. 그러면 얘는 뭐다? 따라서 수렴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 넘어가겠습니다. 비율판정법입니다. 비율판정법은 모든 n에 대해 an이 0보다 크면, 그죠? 모든 n이 0보다 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형태죠. 항상 이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an이 어떻게 바뀝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을 무한대로 보내줬을 때, 그러니까 m을 리미트 씌워서 보내주면 이 극한값이 나오겠죠. 그럼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 r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증명 없이 가기 때문에 암기가 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이 문제를 보고 뭐 일반항 판정법으로도 풀으셔도 되고 뭐 보이시면, 근데 이거는 일반항 판정법으로 딱 보이진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정법을 좀 써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일반항 판정법으로 풀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일반항 판정법이 일단은 0이 아니네, 판별하기가 힘드네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발산인데 만약에 0이잖아요? 그럼 수렴이냐?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좀 잘못 설명해서 댓글에 고정해 좀 시켰는데 빨리 강의한다고 제가 좀 잘못 설명했나봐요. 자, 0이면 수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판정법을 통해서 또 판별해야 된다는 점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위에서 똑같이 am 분의 m, 얘가 am이죠. am, 그래, 분의, 여기는 am 플러스 1을 넣어줄 겁니다. 4 곱하기 4의 m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뭐죠? 리미트 m이 무한대로, 이게 r입니다. 조금 얘만 꺼내서 좀 계산을 해주면 이제 4m m 분의 4m m 플러스 1이죠. 4m이 약분이 되고 결국 얘 뭐 남습니까? 4분의 1로 수렴하겠네. 그럼 r의 값은 4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죠? 따라서 뭡니까? 수렴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답은 수렴입니다. 수렴. 똑같은 방법. 답은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거듭제곱 판정법입니다. 루트 테스트라고 영어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m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이러한 형태. 좀 다르죠? 비율 판정법이랑. 아니, 그러면 어떨 때 비율 판정법을 쓰고 어떨 때 거듭제곱 판정법을 쓰냐, 일단 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형태이긴 한데 근데 좀 해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 r이 1보다 크면 발산. 뭐든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져 볼게요. 증명을 저는 생략을 하니까 궁금하시면 댓글 다세요. 따로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얘가 AM이죠. 아니, AN이긴 한데 지금 형태가 AM으로 봤을 때 AM은 이제 얘가 1-m분의 1의 m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지금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면 m분의 1. 제가 딱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제곱이네? 하나 떨궈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요. 문제를 풀다 보면 옆에 너무 거슬리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1-m분의 1의 m승이 됩니다.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떠올리냐면 우리는 자연상수를 떠올려야 돼요. 자연상수 리콜 한번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연상수 1로 부릅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맞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겠지만 리미트 n이 0으로 가면 1 플러스 n의 n분의 1승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자연상수 2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n이 역수치해진 거죠. 자, 자세히 보시면 얘와 얘는 서로 그냥 역수입니다. 그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자, n을 n분의 1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던 게 역수로 치해지면 똑같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주면 무한분의 1은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바뀝니까? 0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0으로 바꿔준 겁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를 근데 맞춰주려고 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네.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약간 기법이긴 한데 기법이라기보다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시고 풀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여기 안에를 이제 m분의 n-1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얘를 같은 식으로 n-1분의 n분의 1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얘는 n-1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얘는 그럼 뭐로 바뀝니까? 1 플러스 n-1분의 1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주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플러스 형태를 가져오려고요.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근데 결국 지금 빼먹은 거는 m승이 다 곱해져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m. 근데 1에 m승을 곱하면 1이니까 빼주고 좀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조금 해주면 분자는 1, 분모는 1 플러스 n-1분의 1의 m승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얘의 역수가 얘가 돼야 되는데 그냥 m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n-1로 곱해줍니다. 1 곱해주고 m은 어디로 가요? 그냥 m 곱해줘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랑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동일한 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자연상수가 되겠죠. 역수. 왜냐면 까먹으시면 안 될 게 지금 리미트 씌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좀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2분의 n-1 m 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리미트 씌워서 m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1의 m 이거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m으로 나눠주면.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뭡니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얘는 1보다 작죠? 왜냐하면 이의 대략적인 숫자는 2.7이니까 10분의 27을 역수로 주면 27분의 10 대략적으로 잡아도 1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얘는 수렴이죠.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좀 어렵죠? 일단 근데 이제 좀 외우다시피 좀 연습하세요. 다음은 적분 판정법입니다. 자, 이거는 좀 표시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들은 단조감수함수 요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fx가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fx가 연속임을 또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좀 해주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1, 2, 3 순서 상관없지만 세 개 다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풀면서 좀 익숙해져 볼게요. 얘가 유한한 값으로 주어지면 얘가 수렴한다. 혹은 얘가 무한한 값으로 주어지면 발산한다. 요거.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위에 거 보시면서 적용시키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fx를 x분의 lnx로 둘게요. fn은 넣어주면 n분의 ln이죠. 됐나요? 자, 얘는 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n에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n이든 x든 같은 거죠. 그럼 넣어주면 전부 다 이상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 줬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연속인지, 얘 연속이죠? 얘도 연속이죠? 그럼 전체는 뭐 봐야 됩니까?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 풀이 다 적어주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단조감수 함수임을 보여줘야죠. 이 세 개가 모두 만족해야지 적분 반정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조감수 함수는 f'(x) 미분 때려서 감소함수인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x제곱분의 ln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빼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얘는 1이 될 것이고 1. 자, 얘는 그럼 뭡니까? 단조감수 함수죠. 왜? 얘는 양수지만 x에다 1부터 형태처럼 넣어주면, 근데 단조감수 함수가 되려면 x 값의 범위가 적어도 2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2.7이니까 대략.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적분값의 범위가 여기서는 1로 되어 있는데, 여기 1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 인테그랄 1부터 r까지 fx, dx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3부터 넣어줘야겠죠? 2.7부터 넣어준다 이런 거 없으니까 3부터 넣어줘야겠죠? 2.7보다 큰. 자, 그럼 넣어주면 리미트 씌워서 r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인테그랄 3분의 무한 fx dx라고 적분 그 구간을 나눠서 전부 다 더해줄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더 수학적으로 더 명확한 표기이기 때문에 리미트까지 같이 써줘서 굳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수학을 좀 더 공부하시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로 인지하세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얘는 fx는 결국은 x분의 lnx죠. 자, lnx를 t로 치환해 줄게요. 그러면 얘는 x분의 1 dx는 dt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t는 t가 될 것이고, 얘가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ln 3, ln r로 가겠고, 근데 r은 무한이죠. 왜냐면 리미트 씌웠으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은 이렇게 되겠다. 천천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땡겨서. 그러면 ln 무한 빼기 ln 3이죠. 결국은 뭡니까? 무한이죠. 무한 빼기 3, ln 3은 무한이니까. 무한은 뭡니까? 발산입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미트 씌워서 이제 적분을 해 주시고, 그냥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유한한 값을 가지는지 무한한 값을 가지는지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이 세 가지 판단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넘어갈게요. 자, P급수 다시 가져왔습니다. P급수. 저번에 P급수 외우셨죠? P가 1 이상이면 뭡니까? 수렴입니다. P가 1 이하면 뭡니까? 발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증명하는 시간 가질게요. 워낙 P급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분 판정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간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해볼게요. 좀 여기서 시작할게요. 연습 문제. 자, 요 정도는 좀 증명은 가볍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넣었어요. 증명 안 한다 했는데 너무 안 하면 이제 좀 그래서 자, 해보면 일단은 뭐 이제 P가 0 이하인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무슨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경우를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p가 0 이하면 n p승분의 1인데 보세요. n이 일단 p가 0이게 되면 발산입니다. 왜냐하면 0이면 1 아니에요? 1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상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가죠. 그럼 1을 뭐 한 번 더해준다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p가 0일 때는 일단은 이제 발산한다고 확인했고, p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음수를 넣어주면 얘 뭐가 됩니까? 뭐 어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n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해되시죠? p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든 어쨌든 얘는 하나의 뭐 숫자가 됩니다. 분수가 아니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n에다가 무한을 계속 해주면 얘는 다 무한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따라서 발산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러면 p가 1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적분을 해볼게요.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1부터 r x-p승 gx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안에 있는 거 적분해주면 단순 계산이니까 1-p분의 1 x-1-p승입니다. 얘가 1부터 r까지. 그럼 얘 해주면 1-p분의 1 r 1-p 그 다음에 1 넣어줘서 계산해주면 빼기 1. 계산은 해보세요. 그래서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감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r 넣고 1 넣고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줬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왔는데 r에다가 이제 p가 1 이상이다. 이제 보세요. p가 1 이상이면 얘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p가 1 이상이면 얘는 분수꼴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럼 r분의 뭐 이런 식으로 느낌상 가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뭡니까? p-1분의 1이죠. 그 p-1은 p의 값에 따라서 하나의 숫자로 정의 내려지니까 뭡니까? 수렴합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유한한 거죠. 딱 하나씩. 자, 그리고 세 번째, p의 값이 0과 1 사이입니다. p의 값이 0과 1 사이. 근데 이것도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r의 1-p 자리가 무한으로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넣어보면 뭐 2분의 1 넣어보세요. 그러면 r은 얘 무한으로 가겠죠? 무한으로 가니까 얘는 뭐죠? 발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p가 1일 때, 이거는 뭐 저번에 조화급수 증명도 해드렸고, 그게 아니더라도 x-1승을 적분을 해주면 무한으로 갑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무한으로 갑니다. 적분을 직접 해주면 ln 나오고 뭐 무한대 넣어주면 무한으로 갑니다. 따라서 발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급수 함수는 p급수 이제 판정법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이 정도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바로 달아주세요. 그럼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얘는 이제 실전 문제, 이거 실제로 나왔던 대학교 기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판정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바로 얘기해버리면 판정법 들어버리고 시작해버리면 그러니까. 자, 그럼 제가 이것만 풀어드릴게요. 자, 아크탄젠트죠? 탄젠트 마이너스 인버스 n 1 플러스 n제곱분의, 이거 보시면 아크탄젠트를 미분하면 1 플러스 n제곱분의 1 형태니까 적분 판정법을 써야 될 것 같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적분 판정법 리뷰할 겸, 자, 첫 번째, 일단은 먼저 그냥 생각나는 거 먼저 하세요. 연속? 얘 연속이죠? 얘 연속이죠? 얘 연속이죠? 연속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좀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 얘가 전체적으로 fx가
0 이상이죠. 이런 거 해주시고, 세 번째 단적 함수 함수인가? 미분 때려주면 단적 함수 함수입니다. 그럼 적분 판정법 쓸 수 있습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해주면, 자, 계산해 줄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아크탄젠트 x dx입니다. 자, 치환적분 써주면 아크탄젠트 x를 t로 치환해 줄게요. 그러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dt가 되겠죠? 자, 치환적분 범위까지 신경 써줘야 된다는 점. 자,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주고, 자, 좀 얘를 좀 당겨서 계산해주면, 자, 그러면 1의 값의 범위는 t 넣어주면 탄젠트 4분의 파이,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n을 해주면 아크탄젠트 n이 되고 t dt가 되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주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1 계산해주면 아크탄젠트 n 제곱 빼기 4분의 파이의 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주면 암산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주면 얘는 결국, 자, 아크탄젠트 무한으로 보내주면 얘는 기억하시나요? 이거 아크탄젠트 그래프? 아크탄젠트는 탄젠트 x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럼 얘 뭡니까? 4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죠. 빼기 16분의 파이 제곱. 얘는 16분의 4니까 결국 계산해주면 32분의 3 파이 제곱이 되겠다. 됐나요? 얘는 어느 하나의 수로 딱 떨어지니까 뭡니까? 따라서 수렴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죠?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혹시나 몰라서 단조감수 함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소만 있는 함수입니다. 감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감소만 있는 건 아니죠.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죠. 그러면 감소만 있는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감소만 있는 함수, 단조감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조금 강의 영상이 길어졌는데 계속 여기 있는 문제들 계속 복습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아까 제가 이거 적분 안 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게 2분의 1 t제곱 뭐 이렇게 해서 넣어줘도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한번 정정해 주시고 헷갈리셨다면 미안합니다. 자,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절대수렴 판정법과 교대급수 판정법 하고 이제 무한급수 수렴 판정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